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도장을 찍는 바람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돈, 내 자산을 지키는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찍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을 하실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번 영상은 꼭 전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고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인데요. 내가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도장을 안 찍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서에 써 있는 문구들은 그 자체가 법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누구를 때리면 돈을 주겠다라는 식의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법이 개입을 해서 무효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하기 전에 먼저 집 내부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크해야 할 사항을 다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집을 살 때나 전셋집을 얻을 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 자체는 마음에 들었고 건물에 대한 하자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다면 이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계약사항은 그 계약의 효력을 받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공인중개사가 내 의사와는 다르게 함부로 위약금이나 다른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지 잘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계약 주체로 하여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계약서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의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매매대금 부분에는 총 매매 금액이 기재되고요.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 내외의 금액으로 계약 당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승계될 대출금이 있다면 융자금 부분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보증금 부분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를 통해서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해서 기재하면 되고요. 잔금은 계약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을 첨부해서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을 기입한 후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 자격증 및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소속 중개사 등을 확인하고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만 대리인과의 계약도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둘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고요.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둘 사이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추후에 다툼이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 부분에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체크해서 일단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내가 팔았던 땅이 개발된다거나 내가 팔았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과연 매도인이 기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어서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약정에 의한 계약 해제권, 즉 약정 해제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정 해제권이란 당사자 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물건을 계약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과 같은 식으로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약정 해제권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권으로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위약금인데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위약금 약정이고요.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를 미리 특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위약금 액수가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약금 액수를 감액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는 꼭 부동산 계약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꼭 알아야 하고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도장을 찍는 바람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면 비전문가가 혼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